안녕하세요.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말 지긋지긋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한 번쯤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치밀해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이스피싱 하면은 변조된 목소리, 그리고 어눌한 한국어, 그리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이야기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 30대층을 상대로 해서 서류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의 알바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채권 추심을 하는 일이다, 단순 업무다 라는 말로 미끼를 삼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수거책으로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면은 형법상의 사기 또는 사기 방조, 또 부수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행사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구속이라든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즉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은 처벌이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 즉 범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진짜 범죄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20대 초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알바 구하다가 법률사무소 알바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얘네들이 알려준 법률사무소 이름을 쳐보니까 인터넷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서류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채권 추심하는 업무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사무의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업무 자체가 난이도도 높지 않고 시급도 나쁘지 않으니 사실은 여기에 쉽게 현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법률사무소라고 하니 설마 여기서 불법적인 일을 할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한 것이냐, 모르고 한 것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주범과 그리고 이 의뢰인이 나누었던 그 문자 내역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살펴보니 이 의뢰인이 이거를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보이는 사정은 없었고요. 어쨌든 취업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취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비대면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유는 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었었고,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 이름을 또 그대로 또 노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의뢰인은 이 취업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거나 의심하기 어려웠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했다라는 증거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의뢰인은 먼저 이상한 점을 느끼고 먼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이 점을 보면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가담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상반된 행동을 한 거죠. 이러한 증거들과 이 의뢰인이 했던 어떤 행적과 행위들을 전체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난 판례라든지 처벌 양상을 봤을 때는 아마 저희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조건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배상까지 하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 2가지는 타당한 이유 없는 고수익 알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서나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한 계좌 정보의 요청, 한 번쯤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없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지 10,000원, 20,000원 더 벌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이나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청내 대표 변호사 김나기였습니다.